미국 전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홍수를 틈타 정체불명의 해킹 세력이 댐과 전력망까지 공격한 겁니다. 우린 외부 도움은 필요 없다던 미국의 목소리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자 곧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장치가 동시에 움직이며 문제를 고치고 구조 경로는 실시간으로 최적화됐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냐 선택의 그 순간, 그 긴박했던 그때 상황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FEMA 사이버 보안 책임자라는 직함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지난 20년은 미국 시스템의 완벽함에 대한 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죠. 어떤 위협도 우리가 구축한 철벽 앞에선 무력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견고한 코드가 제 자부심의 근거가 되어주더군요. 저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세상의 표준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넘어 제 인생을 관통하는 신념이었네요. 다른 나라 기술은 그저 어설픈 모방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자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경험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결국 사람의 판단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제 철학은 조직 내에서 깊은 신뢰를 얻어 하나의 원칙처럼 여겨졌습니다. 동료들은 제 판단과 경험을 언제나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 기술보다 노련한 전문가의 직관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술은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깨닫게 되는군요. 워싱턴 본부 브리핑룸은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플로리다 홍수 피해가 보고되었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죠. 이 정도 위기는 대응 매뉴얼에 있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도 긴장감보다 익숙함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저는 평소처럼 능숙하게 초기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통제 아래 있다는 느낌이 참 익숙하더군요. 그 믿음이 곧 무너질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수십 년간 온갖 재난을 이겨낸 성체와 같았습니다. 허리케인, 지진, 테러 위협 속에서도 미국의 심장부를 지켜냈죠. 특히 제가 설계한 사이버 방어 체계는 어떤 외부 침입도 허용치 않는 요새였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모든 것을 송금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온 보고는 제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로 여겼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정리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평온을 깨는 말이 국토안보부 차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삼성이 지원을 위해 기술팀을 보내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향했지만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네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들의 선의는 고맙지만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관은 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제안은 제게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들이 FEMA 시스템을 돕겠다는 말은 아이가 어른 일을 거두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만든 결정체였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와 수많은 방어벽을 그들이 이해할 리가 없었죠. 저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품을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상업적 의도가 구조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의 표정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황당하다는 듯 서로 쳐다보았죠. 회의장에는 순식간에 차가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암묵적 동의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네요. 한 장군은 우리 기술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회의는 결국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플로리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도시 전체가 거대한 호수로 변해 있더군요.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은 흙탕물 아래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은 물 위에 장난감처럼 떠다녔고 멈춰버린 침묵이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본부에서 보고받은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에 잠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현장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이 싹 텄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력망과 교통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죠. 통신망은 두절되어 외부와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었네요. 우리가 자랑하던 초첨단 구조 로봇과 드론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통제 센터 모니터에는 명령 오류라는 붉은 경고 메시지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지휘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해킹의 흔적이 명확하게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 재난 상황을 이용해 우리의 중추 신경망을 공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모니터의 증거들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류댐의 수위가 위험 수준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4시간 안에 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휘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댐이 무너진다면 이 도시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는 시스템 깊숙이 침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 빠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더군요.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지휘소 문이 열리며 낯선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삼성 AI 사이버 구조팀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워싱턴에서 들었던 황당한 제안을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김 박사라는 남자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시스템이 DARPA 챌린지에서 우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지휘소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제안에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현장의 미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가 걸린 시스템에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쓸 수는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관계자들도 동조하며 지휘소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사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FEMA의 자존심과 권위가 이방인들 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댐 붕괴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 15분의 시간만 달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결과를 못 보여주면 군말 없이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죠. 그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팀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장비를 FEMA 네트워크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중앙 모니터에 익숙한 FEMA 화면 대신 낯선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더군요. 잠시 후 화면 위로 우리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을 분석한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며칠 밤낮으로 찾아 헤매던 약점들이 몇 초 만에 모니터 위에 드러났습니다. 지휘소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더욱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 접속 5분 만에 해킹된 모듈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더군요. 화면의 특정 부분이 붉게 변하며 강렬한 경고등을 깜빡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지 못했던 적의 심장부를 너무나 쉽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났을 때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보안 패치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멈춰있던 드론 한 대가 조용히 재가동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분째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댐 제어 시스템의 암호화가 복원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우리를 옥죄던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15분이 되자
마비되었던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6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그들은 단 15분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그저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장성의 입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조 작업이 극적으로 재개되었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부터 거센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한국 기술 의존은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다루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수습하는 동시에 워싱턴에서 쏟아지는 비난까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한 기술이 정치 문제로 변질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거대한 정치의 흐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화상으로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들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한 의원은 저를 향해 아주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과연 미국을 지키는 FMA 책임자인지 한국 기술의 대변인인지 묻더군요. 그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떠올리면 그들의 기술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치 논쟁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현장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해커들의 또 다른 공격 시도가 삼성 AI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지되었습니다. 방어벽은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막아냈지만 언제 다시 뚫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탁상공론을 벌이는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목숨이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을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논쟁이 길어질수록 희생자는 늘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FEMA 책임자로서의 저는 미국 기술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저를 지탱해온 의무이자 신념이었죠.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저는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로 보이는 구조 현장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제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고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김 박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그저 사람을 구하고 싶은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제 복잡했던 마음을 흔들어 놓더군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앗아갔던 끔찍한 홍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고집과 오만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안겨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지휘소 중앙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휘소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삼성의 AI 시스템을 구조 작업에 전면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지휘소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자로서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지시가 떨어지자 멈춰있던 수십 대의 구조 드론들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희망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삼성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유속과 풍속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했죠. 그리고 각 드론에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최적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구조 보트들은 드론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물살이 거센 위험 구역을 능숙하게 피해 고립된 사람들에게 접근하더군요. 저는 그 완벽한 협업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0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휘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죠. 그때 현장을 취재하던 CNN 기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째서 한국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정하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제 마음속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기술의 국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해커들의 2차 공격이 더욱 거세게 시작되었습니다. 댐 제어 시스템의 경고등이 다시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도시의 전력망까지 동시에 공격받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두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공격받자 우리 FEMA 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뚫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 모듈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러자 AI 시스템은 마치 수십 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십 개의 취약점을 동시에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해커의 공격 패턴을 미리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방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 압도적인 속도와 정확성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제 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네요. 거대한 위기가 지나가고 구조된 시민들이 임시 대피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구조팀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동료들 앞에서 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의 낡은 방식과 오만이 더 큰 비극을 불러올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동료들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기술이 아닌 사람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가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저희의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삼성 AI가 미국의 구조 역사를 새로 썼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숙소의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저희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후 저는 가장 먼저 동료들에게 한국 시스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플로리다 현장에서 함께했던 몇몇 동료들은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의 씨앗이 FEMA 내부에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에서도 협력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FEMA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기술의 반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 있었죠. 매일같이 김 박사와 화상 회의를 하며 기술 교류를 이어갔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저를 버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보수적인 세력들은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이 미국의 기술적 종속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저는 결국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저를 마치 배신자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과연 미국의 애국자가 맞는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익을 저버렸는지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애국자도 배신자도 아닌 그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청문회장의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초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본토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의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그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거대한 자연의 위협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던 의회조차 한국팀의 기술 지원을 긴급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모든 정치적 논쟁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결코 낡은 생각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뉴욕의 UN 본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는 인류의 재난 대응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되었죠. 삼성 AI 기반 사이버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인류 공동의 표준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기립 박수 속에서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김 박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어리석었던 저의 오만함이 이렇게 큰 영광의 순간으로 돌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진보를 의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국제재난구조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힘껏 안아주며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인도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크나큰 은혜를 앞으로 평생에 걸쳐 세상에 갚아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그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